이제 마지막으로 공지증명제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공지증명제도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아요. 앞으로 포트폴리오 관리할 때 좀 쓰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졸전하는 학생들 보러 갈 때마다 제가 이제 법률가가 되고 나서 항상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여러분들 졸전 같은 거나 학교에서 뭔가 디자인을 배울 때 저는 학교에서 교수님들이 이걸 꼭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남의 사진을 함부로 찍지 마세요. 이것과 다른 사람 작품을 찍을 수 있어요 하는 그 구별부터 좀 하고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시각 디자인 하는 친구들한테는요, 내 작품이 널리 퍼지는 게 유리해요. 왜냐하면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이 사람이 창작을 했고 이 사람이 언제 만들었구나 라고 하는 게 간접적으로 그 사람의 인증샷을 통해서 증명될 수가 있거든요. 물론 그 시각 디자인 저작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사진을 찍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거는 에티켓이기도 하고 저작권 중에서도 저작 인격권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는 서로 에티켓처럼 이제 좀 지켜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저작권은 이 사람이 2023년 6월 10일에 이 저작물을 만들었구나 라고 하는 거를 공표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제 강의 자료는 저작물이에요. 여러분들이 오셔서 받고 그 다음에 영상을 통해서 찍히기 때문에 서유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2023년 9월 16일에 이걸 했구나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증명이 되고 있고, 그럼 최소한 제 저작물은 9월 16일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다는 게 간접적으로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9월 16일 이후에 만약에 이걸 따라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문제를 삼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널리 퍼져주시면은 사실 제가 권리에 대해서 주장할 때 도움이 될 수가 있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구, 글자체, UX, 물건을 만드는 각종 노트북, 전자 물건, 이것 각종 디자인을 하는 산업 디자이너들은 하면 잘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렇게 말씀드렸냐면은 디자인을 출원을 염두에 두고 있으면요, 특허청 가서 거절당할 수가 있고 설령 디자인권으로 등록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누가 이전에 이미 공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라고 하면서 딱 찔러버리면 무효 사유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등록된 게 무효가 된다고요. 그런 사유가 있어서 여러분들은 디자인권으로 출원이 가능한 사람들이 있다면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남의 거 함부로 찍지 말고 나도 함부로 공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를 꼭 알고 가셔야 되고, 이건 저는 학생 때부터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 디자인이 창작의 문제 때문에 창작성이 없어서 독창적이지가 않아서 그런 경우도 있긴 한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아차 싶어서 놓치는 게 신규성. 내가 모르는 사이에 노출이 돼버렸네? 이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진짜 중요하다. 여러분들 이거는 신규성 상실되지 않도록 정말 잘 유의해라 라고 하는 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거고요. 신규성이 상실이 되면은 어쨌든 디자인권을 등록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절차가 있긴 해요. 하지만 좀 수고로워요. 별도의 증명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신규성이 상실이 되면은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가 없는데, 설령 받더라도 무효 대상인데, 신규성 상실의 예외라고 하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가지고 특허청에 공개된 날로부터 12월 이내에 출원하고 30일 이내에 증거 서면을 제출해라. 증거를 제출해가지고 심사관을 설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도 모르는 새에 공개가 됐다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하지 않으면 디자인권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디자인이 내 과방에 있었던 학생들이 내 친구가 그걸 올렸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멱살 잡을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학교에서도 이거는 어느 정도 에티켓으로 좀 마련을 해둘 필요가 있고, 여러분들도 이거는 내가 조심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거를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룰을 지키는 필요도 있는데, 디자인 공지증명 제도라고 하는 걸 이때 조금 이용하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 게 뭐냐면요, 이게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방지해 주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어떤 디자인을 창작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걸 디자인으로 출원을 할지 안 할지는 아직은 모르겠어. 하지만
내가 앞으로 권리자가 될 수도 있잖아 라고 하시면요, 이 디자인을 만들고 난 다음에 내가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는 세상에 알리고 싶어 라고 할 때 돈 2만 원, 근데 학생인 경우에는 무료로 한국디자인진흥원에다가 디자인을 등록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학생은 무료예요. 그러니까 그냥 딱 만들고 교수님 저 이거 만들었어요 하고 이메일 보내는 것처럼 한국디자인진흥원에 딱 신청을 해가지고 올리면 1일에서 한 3일 정도 만에 딱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웹사이트예요. 이거를 학생들한테 왜 하라고 하냐면요, 제가 디자이너들은 포트폴리오 증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드렸어요. 학생 때부터 내가 해가지고 뭐 도록을 만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근데 그게 사실은 그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게 예쁘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내가 진짜 이거를 창작을 한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이 창작을 했을 때 내가 몇 월 며칠에 이거를 공개를 했었고, 권리적인 측면에서 증명을 해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교수님한테 교수님 저 이거 만들었어요 하고 그 웹하드에 올릴 때, 이메일로 제출할 때 이거 이상으로 일단은 여기 한번 접속을 하셔가지고 내가 학생 때 했었던 포트폴리오 관리를 한국디자인진흥원에 등록을 하셔서 등록번호를 한번 받으시고, 나중에 그 등록번호를 출력을 하셔가지고 취업을 할 때든지 이직을 할 때든지 한번 제출을 하는 걸 권해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뭐가 좋냐면, 내가 일단 이걸 만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게 되고요. 두 번째로 뭐냐면요, 내 걸 보고 베꼈잖아요. 근데 디자인 하시는 학생들이요, 대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감이 없다 보니까 졸전을 다니면서 디자인 카피를 해서 특허청에다가 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학생들이니까 뭘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도 사실은 굉장히 좋은 디자인들이 많이 나와요. 다만 법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 거를 데드카피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한국디자인진흥원에다가 내가 디자인 공지증명으로 내 디자인을 올린다. 그러면은 그게 특허청에서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 첨작 자료로 올라가는 거예요. 만약에 내 디자인이랑 비슷한 디자인들이 데드카피를 한 사람들이 출원을 한다. 나는 몰랐다 라고 하면요, 내가 그걸 내가 특허청에 가서 이의제기하면서 내 거랑 너무 비슷한데요, 저거 안 되는데요 라고 하면서 이의제기를 내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특허청 심사관들이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들어온 자료들을 보고 우리가 걸러줄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 공지증명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변리사를 통해서 특허 디자인이 출원된 공고기간, 출원 후에 공고기간이 있거든요. 이런 디자인이 지금 공고가 됐는데요, 출원이 됐는데요, 일단 세상에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의제기할 사람들이 있으면 들어오세요. 문제제기를 할 사람들이 있으면 들어오세요. 이 디자인이 왜 등록을 받을 수 없는지 그 정보를 제공할 사람은 제공하세요 라고 하면서 그 공고기간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 공고기간에 키프리스에 들어가셔가지고 맨날 검색하셔가지고 눈알 빠지게 검색할 거예요. 여러분들 키프리스가 뭔지는 아세요? 그 웹사이트가 있는 사실도 모르는 대학생들이 내 디자인이 카피가 됐을 때 그거를 일일이 내가 검토를 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그걸 문제 제기하는 방법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설령 이 디자인이 나중에 등록이 된 다음에 내 디자인을 베낀 건데 어머 내가 졸전에서 했었던 거랑 비슷한 거네 라고 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변리사를 통해서 무효 심판이라고 하는 걸 걸어야 되는데, 그 무효 심판이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무료로 해줄까요? 전혀 아니요. 그 변리사 수임비도 따로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포트폴리오 관리 같은 거를 열심히 잘 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관리뿐만 아니라 내가 어쨌든 창작한 디자인이 있으면은 이거의 데드카피가 나오는 것을 좀 방지하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적어도 그 데드카피를 내가 수고롭지 않게 특허청 심사관들이 첨작을 해서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근거로서만 딱 제공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거를 하실 필요가 있다. 어떻게 하냐면은 이메일 보내는 것만큼 굉장히 간단한 절차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거를 꼭 한번 해두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일단은 디자인진흥원에다가 내 디자인을 냈어. 그런데 내가 지금 당장 굳이 특허청 가서 디자인권을 얻을지 안 얻을지에 대해서는 난 아직은 모르겠는데,
일단은 좀 시간을 벌어두고 싶어 라고 하면요, 디자인 공지증명 등록을 받고 12개월 동안 그냥 참 생각해 보시고, 아, 내가 특허청에 한 30만원 40만원 수수료 내면서까지 디자인권으로 등록시킬 만한 이유가 있어 라고 하면요, 12개월 내에 특허청에 출원하시면 돼요. 그렇게 출원을 하시면 돼요. 공지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디자인권을 출원을 하면 되고요. 만약에 12개월 내에 출원을 하면은 디자인권을 받을 수가 있는데, 내가 그렇게 목돈까지 내면서 어쨌든 내가 그것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놔두셔도 돼요. 다만 데드카피가 된 거, 모방 제품 디자인이 특허청에서 등록이 되는 거는 막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플러스 내가 언제 이걸 창작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증명이 되고, 내가 포트폴리오 관리를 할 때 웹사이트에 디자인 공지증명번호 땡땡땡땡 이렇게 딱 등록번호를 넣어주면은 뭐가 약간 멋있기도 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해두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였고, 증명제도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디자인 전공 학생의 경우에는 완성하고 전시를 하기 전에 공지증명 등록을 마치고 12개월 이내에 디자인권으로 출원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면요, 출원 등록 절차를 진행하셔라. 공지증명은 무료로 한다. 학생은 그래요. 학생이 아닌 경우에는 한 돈 2만 원씩 받아요.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디자이너인 경우에는요, 일단 회사 같은 경우는 회사 이름으로 하거나 아니면 회사하고 좀 협의를 하시거나 그걸 좀 조율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내가 개인으로 내가 스튜디오를 한다라고 한다면요,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권리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만약에 외주 디자인을 했던 경우라면요, 외주 디자인을 하는 경우라면은 내가 저작권이나 지식재산권 같은 거를 좀 클라이언트하고 좀 협의를 하셔야 되고, 어쨌든 자기한테 권리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 공지증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등록번호를 내 포트폴리오 번호에다가 기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웹사이트에 들어오면은 어느 정도 이미지가 딱 들어와 있고, 그 제품 디자인에 대한 이미지가 있고, 그 다음에 등록번호로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발행한 등록번호 땡땡땡땡 이렇게 함께 기재를 해주시는 거고요. 브랜드 제품 디자인을 만드는 회사의 경우 마찬가지예요. 가구 회사가 일일이 모든 가구를, 그러니까 뭐 노트북을 만드는 그 디자인 뭐 전자회사 같은 경우는, 전자회사는 뭐 삼성전자, LG전자 이런 회사들이겠죠. 이런 회사들은 디자인권에 대한 그 관리가 굉장히 엄격하고 체계화가 돼 있어서 거의 디자인으로 출원하는 편인데, 만약에 소형 공방이다, 아니면은 뭐 어떤 주얼리 공방이다, 목걸이를 만드는 회사다, 아니면은 어떤 패션 의류 회사다,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요, 사실은 유행이 굉장히 빠르기도 하고, 그리고 이거를 굳이 디자인권을 출원하면서까지 다 신경을 쓰기에는 이게 조금 시간이나 경제적으로 조금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직군도 있긴 해요. 그런데 이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지증명이라고 하는 거는 하루 한 1, 2, 3일 이 정도 굉장히 빠르게 되는 거니까, 뭐가 디자인이 하나가 나올 때마다 일단 증명을 하나씩 해놓으시면은, 아, 이게 내게 나오는구나. 어쨌든 내 데드카피가 나 몰래 특허청에 몰래 출원이 되어서 권리를 얻게 되는 거는 일단 방지를 해놓자 라고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한 번씩 꼭 해놓으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관리를 할 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스타그램이나 SNS로 일단은 만든 거를 곧바로 사진으로 찍어서 올려가지고 포트폴리오 관리하는 건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죠. 왜? 디자인권을 얻을 수도 있는 사람이 얻는 루트 자체를 봉쇄하는 거기 때문에, 봉쇄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인스타그램에 바로 사진을 올리지 마시고, 가구 디자인을 했다, 화병, 뭐 꽃병 디자인을 했다, 의류 디자인을 했다, 아니면 뭐 노트북 디자인을 했다, UI 디자인을 했다, 타이포 디자인을 했다, 이렇게 하시면요, 인스타그램, 웹사이트, 페이스북 이런 데다가 바로바로 올리시지 마시고, 일단은 공지증명을 통해서 12개월의 시간은 조금 벌어두시고, 그쵸? 그 다음에 적절한 타이밍에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로 공개를 하는 거를 권해드려요. 일단은 공지증명 먼저 하시고 12개월의 시간을 벌어두시고, 내가 디자인을 얻을지 말지에 대해서는 시간을 벌어두는 게 중요해요. 왜? 애초부터 그 기회를 내가 원천적으로 싹수를 딱 잘라버리는 것보다는, 내가 일단은 권리를 얻을지 말지에 대해서는 내가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을 1년 정도 가질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아요.
왜냐하면요, 이런 유형 자산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손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건물을 지금 짓는 분도 계시긴 하겠지만, 하지만 이런 자산은요, 유형 자산이라 그래가지고 일단 그런 재산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금액적인 가치가 높고 그런 것들인데, 여러분들은 사실 여러분들 손에서 재산권이 나오는 거예요. 디자인권은 재산권이거든요. 재산권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한테 디자인권이 있으면요, 그 디자인권은 우리나라에서 독점 배타적으로 보호를 해줘요. 독점 배타적으로 보호를 해주고 그 디자인을 쓰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로열티를 지급해줘야 돼요. 로열티, 라이선스 비용, 저작권료를 받으시든지 디자인 권리에 대한 로열티를 받으시든지 실시료, 라이선스료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디자인이라고 하신다면은 내가 당장은 특허청까지 가가지고 할 건 아니지만은 한 1년 동안 여유를 두고 내가 디자인권을, 내 손에서 나오는 재산권을 얻을지 안 얻을지, 특허청에 가서 사실 등록을 안 하면 재산권이 없어요. 그리고 재산권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들이 공개하는 순간부터 제가 여러분들이 만든 뭐 꽃병 디자인, 가구 디자인을 그냥 카피해서 비슷하게 만들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왜 뺏겼어요? 라고 하면요, 미안해요 라고 그냥 예뻐서 뺏겼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모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디자인권으로 출원 등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독점 배타권이 없어요. 그래서 공지된 디자인은 사실 따라 하셔도 된다는 건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그런 과정에서 내가 재산권으로 얻을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는 거였고, 이게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관리를 할 때도 내가 이걸 만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최소한의 사실관계 증명으로서 필요하고, 여러분들을 따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얻지 못하게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꼭 해두시는 걸 권하고,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것들을 좀 능숙하게 해야지 당연하게 나도 내가 재산권자로서 거듭날 수 있구나라는 그 감각을 알게 될 거예요. 네. 단호하게 네. 이거는 그러니까 일단은 모르신다는 거에 제가 한 표를 던지는 거고요. 일단 이건 전략을 잘 짜야 되는데, 핵심적인 도안 디자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디자인은요, 여러분이 도안 단계에서 일단은 디자인권으로 출원을 일단 해놓고, 그쵸? 출원 전에만 공개가 안 되면 돼요. 그 다음 출원을 시켜놓고, 그 다음부터 제작 과정을 이렇게 동영상 컨텐츠나 사진으로 찍어서 우리 브랜드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스토리로 올릴 수도 있죠. 스토리텔링을 하면서 올릴 수는 있죠. 근데 그거를 출원조차 안 하고 그렇게 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가령 이건 예를 들게요. 유명한 연예인이 차고 나온 가방이다. 근데 그건 홍보를 하는 거지. 권리를 얻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그 백 카피할 수 있잖아요. 왜? 독점 배타권이 없는데, 독점 배타는 무슨 뜻이냐면은 그 사람만이 권리를 가질 수가 있고,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한테는 그거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권리. 그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은 그걸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럴 의무까지 발생하는 권리가 디자인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공지증명을, 일단은 내가 이걸 디자인권으로 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면요, 핵심 도안을 공지증명을 통해서 먼저 내시고, 그다음 1년 동안 스토리텔링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공지증명 등록하면서 번호 받아놓고 1년 동안에 한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출원을 들어가셔도 되죠. 굉장히 안전하게 그렇게 하시면 되죠.
일단은 만약에 중국으로 진출하고자 할 경우에는요, 공지증명을 하면서 비공개로 해주세요. 일단 공지증명을 한국디자인진흥원에 할 건데 비공개로 일단 등록을 해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나라,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이나 이런 나라로 할 경우라면요, 일단 공지증명을 한 다음에 한 적어도 그래도 이제 해외 출원, 그 디자인권 해외 출원 절차라고 하는 게 이제 별도로 있거든요. 그 절차를 한 6개월 정도, 그러니까 12개월까지 기다리지 말고 한 6개월 만에 그 트랙을 타시는 거예요. 그 트랙을 타가지고 어쨌든 디자인권 출원을 할 수 있는 루트가 있습니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어쨌든 특허청에다가 출원을 하시면서 저 이거 디자인, 이게 한국디자인진흥원에다가 공지가 증명이 된 거예요 라고 설명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쨌든 해외 출원 절차는 병행을 하셔라. 근데 이거는 12개월의 기간이 있긴 하지만은 통상적으로 해외 출원 절차는 뭐 이제 별도의 트랙이 있기 때문에 6개월 이내로 하시는 걸 권장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일단 변리사를 통해서 로고를 한다는 얘기는 아마 그걸 거예요. 상표권일 거예요. 네. 상표권이라는 것은 디자인 공지증명의 대상은 아니다. 가방 자체가 굉장히 독특하고 아니면은 뭐 이제 그 로고하고 결합이 됐을 때 그 가방 자체의 그 디자인의 창작성이 인정된다는 걸 전제를 해서 그 가방의 그 뭐 도안 같은 게 일단 한 1년 동안 다른 사람한테 드러나지 않았다는 걸 전제로 해서 일단 공지증명 먼저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그 가방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를 공지증명 들어가시고 특허청에 출원 트랙을 들어가시는 거를 이제 추천드린다라는 건데요. 다만 그 부분이 있어요. 디자인 공지증명이 했다라고 해가지고 특허청에서 반드시 100% 디자인의 등록이 됩니다. 이거 보장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특허청에서 별도의 심사를 거치거든요. 그래서 일단 디자인으로 공지증명을 했습니다라고 해서 공지, 그러니까 신규성 상실의 예외라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뭐 요건은 맞췄네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 디자인이 전혀 창작성이 있는 디자인이 아닙니다. 창작성이 있는 디자인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건요, 이게 옛날에도 있었던 디자인인 것 같은데, 비슷한 디자인인 것 같은데, 남들이 이게 따라하기 쉬울 것 같은데, 이런 디자인이라면은 심사 과정에서 이제 등록이 안 될 수도 있다. 이 정도. 네. 그거는 이제 뭐 비즈니스 뭐 이제 뭐 BM 발명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발명의 과정으로 할 수가 있는데 어떤 알고리즘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내가 프로그래밍을 이렇게 어떻게 해서 무슨 코드를 짜고 이런 수준은 아니더라도 어떤 기술로서 어떤 방법론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 BM이라고 하는 걸로. 근데 BM 발명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제 조금 등록을 받는 게 난이도가 있어요. 일단 근데 한번 시도는 해볼 필요는 있죠. 시도는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디자인 공지증명이라고 하는 거는 그 물건 그 형태 디자인으로서 고보호가 되는 디자인권 요 범위에 있는 건데, 만약에 내가 이 이제 기획안 아니면은 내가 졸전을 할 때 어떤 뭐 포스터로 해가지고 어떤 문구로 이제 정리가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획안 자체를, 기획안 양식 같은 거를 좀 지키셔가지고 이제 저작물로 등록을 시켜보는 방법도 저는 권해드려요. 왜냐하면요, 디자인이라고 하는 건 오로지 디자인 보호법에 의해서만 보호가 되는 게 아니라 디자인 보호법, 상표법, 이제 그 다음에 저작권법, 그 다음에 특허법 이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포개져서, 그러니까 중첩적으로 보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거를 언어적으로 좀 표현한 거에 대해서는 일단 저작권으로 보호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 디자인 자체, UI,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그 와이어 프레임이라든지 와이어 프레임에 뭐 들어간 뭐 이제 화상 그 디자인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거는 내가 한번 공지증명을 통해서 이걸 디자인을 받을지 안 받을지에 대해서 모르시면 일단 여유를 벌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방법론에 대해서는 이게 반드시 저는 특허로 등록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보장하는 건 아닌데, 방법론에 대해서는 한번 트라이를 한번 해보자.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디자인권으로서 일단 신규성 상실의 위험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제 뭐 웹사이트든지 아니면 자기 포트폴리오 사이트를 통해서 조금 알리는 거예요. 알리게 되면은 지식재산권법으로 보호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누가 따라하는 건 싫은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해요. 뭐냐면요, 일단은 널리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널리 알려서 나의 성과이다라고 하는 거를 일단은 좀 알릴 필요가 있어요. 알려야 되고, 그것은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내 것이 만약에 엄청 유명하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누가 보고 베끼는 거 싫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내 거를 세상에 알려야 돼요. 내 걸 세상에 알리고 누군가가 내 걸 베꼈다. 그럼 그건 불법 행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좀 체계적으로 시기별로 차근차근 해나갈 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공지증명, 그 다음에 신규성 상실되기 전에 특허나 아니면 디자인권 이렇게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저작물로 등록 한번 해보는 거고, 웹사이트를 통해서 그 후에 오픈을 하는 거예요. 순서를 짜야죠. 포트폴리오 관리할 때. 계약서를 안 써도 포트폴리오로는 남을 수는 있고요. 근데 계약서를 쓴다는 거는 내가 이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최소한의 증명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계약서가 있어야지 내가 일단 덜 괴롭게 일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디자이너들은 시각예술인이잖아요. 우리가 되게 중요한 법이 통과가 됐어요. 2022년 9월 달부터 시행이 된 법인데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있어요. 그리고 시각예술인이기 때문에 예술인 복지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예술인 복지법에 적용을 받고 이렇게 하시면요, 시각예술인과 거래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서면 계약을 쓰셔야 되고, 서면 계약을 쓰지 않는다면 과태료를 받게 돼요. 그래서 내가 나랑 거래하는 클라이언트가 과태료 먹지 않게 하려면은 계약서를 쓰자고 해야죠. 그리고 사실 그거 안 썼을 때 사실 나는 신고하면 돼요. 예술인복지재단에 문체부에다가 나는 계약서 쓰자고 했는데 저 사람이 계약서 안 쓰고 그냥 하자고 하는데요 라고 신고하면 그 사람이 과태료 먹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그 사람이 과태료 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계약서를 쓰자고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계약서를 본인이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모를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표준계약서라고 하는 걸 다운받으시고, 다만 표준계약서는 디자인 전문 기업이나 아니면 이제 좀 디자인 그 스튜디오나 좀 그런 분들이 좀 쓸 수 있게 약간 좀 촘촘하게 돼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내가 하는 업무 수준에 맞게 좀 수정해가지고 쓰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업무의 순서나 내가 돈 받는 거라든지 이 부분을 약간 수정을 해가지고 쓰시면은 편하죠. 그래서 일단 표준계약서를 한번 보시고, 이 내용이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그거는 이제 별도의 상담을 한번 받아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일단은 내가 써줘야지 그 사람이 과태료를 안 먹는다.
일단 시각 디자인 같은 경우는요, 저작권법에 적용을 받잖아요. 그래서 저작권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디자인 공지증명 제도라고 하는 거를 필수적으로 적용받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디자인 공지증명 제도라고 하는 것은 물품성이 인정이 되는 산업 디자인 중심으로 발전이 된 그런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반드시 디자인 공지증명 제도라고 하는 게 시각 디자인이나 영상 디자인 하는 그런 친구들한테 필수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이거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증명, 최소한 사실 증명 수준으로는 선택 옵션일 수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시각 디자인과 같은 경우는 내가 이거를 언제 공표할 건지, 그러니까 언제 이걸 다른 사람들한테 선보일 건지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가 결정할 수가 있어요. 본인 스스로가 잘하면 결정할 수가 있고, 만약 클라이언트하고 협의가 필요하면 클라이언트가 원하지 않는 시기에 내가 공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클라이언트하고 협의가 되는 수준에서 이제 딱 공개를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저작권은 출원 등록을 받는다라고 해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창작할 때부터, 창작한 순간부터 저작권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시각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 공지증명이 필수는 아니다. 근데 뭐 사실관계 증명을 하면은 좋다. 근데 일단은 시각 디자인 같은 경우는 내가 SNS를 통해서 관리를 하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한 학기 분량의 것을 여러분들이 우르르 이제 듣는다고 수고를 되게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